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어온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마존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녹취록이랑 투자자용 슬라이드 렉인데요. 네, 양이 정말 방대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 속에서 아마존의 진짜 속내, 그러니까 뭐랄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WS와 AI와 그리고 계속 진화하는 리테일 사업의 핵심 전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뜯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재무 성과,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보는 게 좋겠죠? 네네. 그걸 보고 나서 아마존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 그러니까 AWS랑 스토어 사업부로 나눠서 하나씩 뜯어보죠. 아, 그거 좋네요. 특히 두 사업부 모두에서 AI가 어떻게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4분기 성적표부터 열어보죠. 와, 이거 숫자부터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4분기 총 매출이 2,1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80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12%나 늘었고요. 네, 12%. 영업이익은 2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잠깐만요. 자료에 보니까 이 영업이익에 좀 특이한 항목이 있네요. 어떤 거죠? 뭐 세금 분쟁 해결이나 퇴직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24억 달러나 포함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아, 그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보통은 이런 일회성 비용을 떼고 봐야 그 회사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24억 달러를 제외하면 아마존의 실제 영업 성과는 발표된 숫자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업 본연의 이익 창출 능력이 아주 강하다는 신호예요. 그렇군요. 네.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매출 비중은 북미가 59%, 해외가 24%, 그리고 AWS가 17% 순서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매출 비중이 제일 작은 이 AWS의 성장성이랑 수익성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드디어 AWS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료를 보니까 AWS 성장률이 24%로 다시 빨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 13분기, 그러니까 3년 넘는 기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갑자기 이렇게 다시 뜨거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팬데믹 이후에 비용을 줄이던 기업들이 다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살아났다는 점이에요. 아,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건 바로 AI 워크로드라는 거대한 파도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단연하게 들리진 않는데요. 보통 AI 하면 뭐 구글이나 오픈 AI를 먼저 떠올리지 클라우드 회사인 아마존을 바로 떠올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왜 기업들이 굳이 AWS에서 AI를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원래 쓰던 클라우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이점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마존의 전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모든 데이터랑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AWS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그 방대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비용도 시간도 엄청나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 즉 AWS에서 AI를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하, 데이터가 있는 곳이 곧 AI의 운동장이 되는 셈이군요. 정확해요. 아마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겪는 문제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어요.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이걸 AI 스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AI 스택이요? 네,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 문제는 대체 어떤 AI 모델을 써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맞아요. 요즘엔 워낙 좋은 모델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아마존의 해법은 바로 선택권이에요. 아, 그 아마존 베드록 서비스 말씀이시죠? 저도 봤는데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미스트랄, 라마 같은 외부 모델부터 아마존 자체 모델까지 말 그대로 AI 모델 뷔페처럼 골라 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록 서비스 하나만으로 벌써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요? 분기별 고객 지출이 60%나 늘었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좋은 모델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 데이터에 맞게
똑똑하게 만들지 하는 커스터마이징의 문제입니다. 아, 네. 여기에 대한 아마존의 답은 노바포즈라는 서비스예요. 기업의 고유 데이터를 모델의 사전 훈련,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 결합시켜주는 겁니다. 초기 단계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걸 어린아이에게 일찍 외국어를 가르쳐 학습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는데 아주 딱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아마 모든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 바로 비용이죠. AI 돌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존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비장의 무기요? 바로 자체 제작 AI 칩입니다. 이게 정말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략이에요. 저는 이 자료에서 자체 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놀랐어요. 이게 그냥 비용 절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CPU 칩인 그래비톤은 기존 칩보다 가성비가 40%나 좋고 AI 칩인 트레이니엄은 경쟁사 GPU보다 가성비가 30에서 40%나 더 좋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이건 거의 시장을 뒤집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가능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비톤과 트레이니엄, 이 두 칩 사업을 합친 연간 매출이 벌써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습니다. 잠깐만요. 100억 달러요? 네. 그럼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마존이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회사들의 영역을 직접 위협하는 거대 반도체 회사가 됐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클라우드 회사 안에 13조 원짜리 칩 사업부가 숨어 있었던 셈이네요. 이건 판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까 아마존이 왜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아, 그 2천억 달러 투자 계획 말이죠. 네.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설비 투자에 약 2천억 달러, 거의 260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이고 대부분 AWS에 집중된다고 밝혔어요. 26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과잉 투자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AI 수요가 지금은 폭발적이지만 만약 거품이 꺼지면 저 막대한 설비들이 다 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질문이 나왔죠. 뭐라고 하던가요? CEO 앤디 제시의 답변이 아주 자신감 넘쳤어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우리는 설치하는 족족 그 용량을 바로 수익화하고 있다고요. 아,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만큼 바로바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박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행복한 기명에 가까운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렇군요. AWS가 이렇게 AI로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아마존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테일 쪽은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하,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속도라는 한 단어에 모든 걸 건 것 같아요. 맞아요. 2025년에 프라임 회원에게 역대 가장 빠른 배송 속도를 제공했다고 해요. 네. 미국에서만 당일이나 다음날 배송된 물건이 80억 개가 넘고 특히 당일 배송 물량은 전년보다 70%나 늘었다고요. 네. 이 속도가 단순히 물건을 빨리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아마존에서 사는 물건의 종류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배송이 빨라지는 거랑 사는 물건이 바뀌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아마존에서 책이나 전자제품처럼 급하지 않은 물건을 샀다면 네. 이제는 당장 오늘 저녁에 필요한 우유나 계란, 갑자기 떨어진 휴지나 세제까지도 주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실제로 미국에서 팔린 상품 세계 주기기가 이런 일상 필수품이었고요. 미국인 1억 5천만 명이 아마존에서 식료품을 산다고 해요.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배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마존이 가끔 이용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그냥 동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처럼 매일같이 들르는 생활 필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그 편리함을 맛보면 다른 데 가기 힘들어지겠는데요. 바로 그게 락인 효과죠. 심지어 인도나 멕시코에서는 아마존 나우라는 서비스로 수천 개 상품을 30분 안에 배송해 주는데 이 서비스를 쓴 인도 프라임 회원의 쇼핑 횟수가 3배나 늘었다고요. 3배나요? 와. 속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리테일 사업에도 당연히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AI 쇼핑 비서 루퍼스 이야기군요. 2025년에 3억 명 이상이 썼고 루퍼스를 쓴 고객은 구매 확률이 60%나 더 높았다고 하죠. 네. 이게 단순히 운동화 찾아줘 수준이 아니라 가격 추적하다가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알아서 사주기까지 한다면서요? 맞아요.
심지어 바이폼이라는 기능은 다른 쇼핑몰에 있는 물건까지 대신 사준다니 이건 거의 개인 쇼핑 집사 수준인데요. 솔직히 그 바이포미 기능은 좀 무서운데요. 제 AI 비서가 다른 사이트까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대신 사준다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편하긴 하겠지만 제 모든 소비 패턴을 아마존이 장악하게 되는 느낌이라 약간 오싹하기도 하네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이 루퍼스의 진짜 전략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냥 쇼핑 좀 편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건 외부의 범용 AI 에이전트, 예를 들어 구글이나 다른 스타트업이 만드는 AI 비서와의 전쟁에 대비한 아마존의 강력한 방어막이자 공격 무기예요. 아,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고객이 자기 구매 내역을 속속들이 아는 전문 쇼핑 비서를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AI 비서를 쓸 것인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마존은 당연히 전자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네 쇼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확실히 AWS와 리테일 두 엔진이 정말 막강하네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광고 사업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인이 됐어요. 4분기에만 2013억 달러 매출의 성장률도 22%나 돼요. 와, 사람들이 뭘 검색하고 뭘 사는지 직접 보면서 광고를 보여주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프라임 비디오의 목요일 밤의 풋볼 중계도 평균 시청자 1,500만 명을 넘기면서 대박을 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 에리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 카이퍼 프로젝트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아, 카이퍼요? 네. 인터넷 안 되는 오지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니 스케일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은 되는 사업인가요? 당장은 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2020년에 에리오 프로젝트 관련 비용이 약 10억 달러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부담이죠.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전 세계의 인터넷 소외 지역을 전부 아마존의 고객, 특히 AWS 클라우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투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그 연결망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큰 그림인 셈이죠. 자, 오늘 아마존의 실적 발표 자료를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AWS는 AI라는 새로운 심장을 달고 거대한 몸집으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테일은 속도와 AI 비서라는 무기로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네요. 맞아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오늘 우리는 아마존이 루퍼스라는 AI 쇼핑 비서를 만들어서 쇼핑 경험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미래에는 우리가 아마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예,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쇼핑을 한다고요? 네, 그냥 우리가 쓰는 개인 AI 비서에게 말로 시키는 거죠. 이번 주말 캠핑 가는데 필요한 것들 좀 주문해줘. 혹은 가성비 좋은 운동화 하나 찾아서 결제해놔 라고요. 아, 그럼 그 비서가 알아서 최적의 상품을 찾아서 주문까지 마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마존 앱을 키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죠. 상상만 해도 편하긴 하네요. 그때가 되면 아마존은 지금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세상 모든 AI 비서가 보내는 요청에 응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상품 공급 인프라 그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취자께서는 이런 미래의 쇼핑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